이 시각 K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메리츠증권의 이권희 멘토 그리고 W인베스트의 염정 멘토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 이슈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이슈는 중간 선거 결과를 저희가 뽑았습니다. 미중에 민주당이 이제 상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결국에는 IRA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IRA 불확실성 해소, 자동차와 신재생주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라는 이슈를 첫 번째로 뽑아놨습니다. 먼저 염정 멘토와 함께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뭐 일단 앞서 말씀하신 대로 네. 선거 결과가 또 예상치와는 또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선거에 대한 예상치로 인해서 이제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이 다소 좀 조정을 받는 한 주가 됐었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은 다시 또 반등의 모습을 좀 지난 한 금요일 정도부터 반등의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에 IRA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섹터였던 이 완성차 업계 같은 경우가 오늘 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현대차 그리고 기아 같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이 크게 나타나면서 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제 IRA에 관련된 어떤 좀 수혜가 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뭐 이번에 뭐 바이든 대통령의 또 코멘트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좀 같이 피해 완화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이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사실은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그러한 저는 좀 이슈보다는 이제 현대차 이제 기업 가치라든지 앞으로의 이제 성장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좀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뭐 현대차 같은 경우 최근에는 이제 내년도 이제 뭐 경기 위축에 대한 이제 판매 부진에 대한 어떤 좀 우려감이 좀 있을 수 있겠고, 하지만 그에 대한 부분을 좀 넘어설 수 있는 부분은 전체 파이가 좀 줄더라도 점유율이 늘어난다거나 미국 내 혜택이 미국 내에 좀 수혜가 늘어난다 이런 쪽으로 좀 해석을 다시 좀 해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또 오늘 나온 뉴스로는 또 아다루 미네랄이라는 그 인도네시아 쪽과 함께 그 알루미늄 공급 체결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원재료 수급에 대한 부분을 또 원활히 할 수 있다라는 또 좋은 뉴스가 나옴으로써 네. 여러 가지 좀 호재가 좀 같이 합쳐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사실 좀 지지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급이 좀 일정 부분 수급이 조금 좀 왔다 갔다 했다라고 좀 생각하고 네네. 있는데 수급이 뭐 사실 조금 최근에 뭐 2차 전지 쪽으로나 일정 섹터로는 지속적인 수급이 들어와 준 반면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실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사실 좀 헷갈리게 만들었었던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서 간다라고 한다면 현대차 다시 한번 좀 반등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등을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한 20만 원 찍고 사실은 쭉 빠졌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네. IRA 개정 법안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조금씩 반등해서 지금 그래도 반등폭이 꽤 올라온 상태인데요. 뭐 이제 시장이 지금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폭 정도 지금 올라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전고점 20만 원 선, 올해 뭐 연중이 20만 원 선을 좀 터치를 해줬기 때문에 20만 원 선의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첫 번째 걸림돌은 19만 원 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19만 원 선에 대한 돌파 이후로는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내 그러면 19만 원까지도 회복이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에 대한 부분은 수급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일정하지 않은 수급, 고른 수급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와주는 모습이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19만 원 선에 대한 회복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들이 조금만 더 현대차나 기아차 완성차에 관심을 가져준다라고 하면 이전 고점까지도 좀 도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건희 멘토께서는 뭐 저희가 민주당의 중간 선거 결과와 관련돼서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완성차 업계 지금 반등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나요? 일단 뭐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은 별 네네.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금요일 날 이미 이제 그걸 알았는데 오늘 이제 결국에는 상원이 이제 조지아주의 눈치를 안 보고도 이미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어떻게 네. 보면 민주당이 50석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한 석의 여부에 따라서 51석이든 뭐 52석이든 사실은 별 이렇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이미 이제 우위로 가게 됐고 사실 중간 선거를 민주당이 굉장히 승리로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대승을 거뒀는데. 뭐 바이든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죠. 뭐 환하게 웃고 있죠. 근데 일단 이 내용을 보면 현대차, 기아차 관련해서 지금 그 직전에 나왔던 뉴스들 한번 보시면 결국엔 조지아주라든지 네바다주 이런 쪽에서 애리조나주죠. 이제 두 군데서 결국에 이제 상원 하원 모두 현대차와 기아차 관련돼서 이제 유예 법안을 냈는데
결국엔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네. 당분간 선거가 없는 과정이고 민주당이 또 승리했기 때문에 그 두 법안 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그쪽을 좀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여파로 오늘 이제 시장에서는 좀 강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는 선거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못 해줬던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 2년 동안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지금 현대 기아차에게는 좀 기회가 온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언급이 됐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생각을 고려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승자의 여유로 아마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법안이 통과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데에서는 이미 주가는 좀 반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든 어떻게 봐서든지 간에 한 18만 3천 원대 정도, 네. 저는 한 121선 기준을 보고 있는데 지금으로 보면 한 18만 3천 원 정도 되는데, 이 선을 넘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한번 걸리더라도 19만에서 20만 원까지는 튀는 건 수급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1선 돌파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추세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존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반등 시도도 보면 대부분 거기서 걸렸다가 그걸 뚫고 가면서 강한 수급으로 올리는 네. 모습이 나왔는데, 시장에 대해서 지금 12월 초 중반까지는 특별하게 이제 악재가 나올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이렇게 랠리가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습니다. 예. 121선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현대차 기준으로는 한 18만 3천 원 정도인데 여기를 돌파하고 나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제 완성차 업체를 포함해서 부품 업체들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성차 업체가 낫겠습니까? 부품 업체가 낫겠습니까? 이건희 멘토께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지금은 부품 업체는 사실은 이제 2차 전지,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전장 부품을 하는 쪽, 네. 이쪽으로 이제 사업이 좀 다변화되어 있는 쪽 같은 경우는 혜택을 좀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기존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그닥 그렇게 뛰어난 퍼포먼스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현대 기아가 더 빨리 움직이지 않겠나,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따라붙는 형태가 나올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급등하고 있는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은 그동안 실적이 나빴거나 모멘텀이 나빴거나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매각 이슈라든지 이런 네.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 따른 마진율의 축소,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눌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개 사안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부분들이 해결된다라고 하면 올라오는 개별적인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IRA와 관련된 신재생 쪽도 저희가 좀 둘러봐야 될 것 같은데, 염정 멘토께서 오늘 태양광은 괜찮고 풍력은 좀 주춤하거든요. 그 이유를 저희가 어디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저는 사실 풍력이나 태양광 모두 다 이제 네. 신재생 에너지 전반적으로는 일단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태양광 쪽이 조금 더 이제 미국향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제 태양광 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력 종목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최근에 네. 좀 보합선에서 움직이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주가가 밀리진 않았었고요. 상대적으로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은 사실 낙폭이 좀 과대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빠르게 튀어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OCI 같은 종목들도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태양광에 대한 앞으로의 수요, 미국 내에서의 수요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혜가 가장 좀 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좀 시각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생 관련해서는 둘 다 괜찮을 것 같다, 앞으로도. 근데 태양광이 조금 더 미리 반영하고 조금 더 미국향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주가 반영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저희 두 번째 이슈 뽑아놓은 게 2차 전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2차 전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매기가 살아있고 주도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제 이게 2차 전지 소재주냐 아니면 세트업체냐에 따라 다르지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소재주 쪽이 굉장히 강하게 또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 얘기 이건희 멘토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특히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도 좋아요. 네, 일단 포스코 케미칼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답안지를 보여준 회사인데 이렇게 굳이 의심하지 말아라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포스코 케미칼 지금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이제 향후에 포드라든지 GM 관련돼서 이제 북미 배터리 소재 공장을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논의가 지금 보도가 되면서 더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결국엔
포스코 케미칼이 납품하고 있는 주된 회사가 결국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향이 많을 거고 네. 그쪽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미 이쪽들과 이제 합작 법인을 세운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이런 재료의 수급 이런 것들은 더 나아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엔 지금 가장 큰 그림은 완성차 업계들이 결국엔 갑이 아니라 을의 포지션에 위치해 있다는 부분인데 그러면 중국을 배제하게 되면서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그 사이드가 결국엔 국내 기업들 위주로 될 수밖에 없고 그 기업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미국 투자를 지금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쪽 회사들은 더할 나위 없이 일단은 우리나라 소재주들이든 뭐 메이커들, 셀 업체들이든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업들이 이제 뭐 GM이나 포드나 뭐 그외 이제 여타 유럽 자동차 메이커들도 2023년, 2025년 뭐 크게 이제 계획을 세워놨던 전기차 로드맵이 지금 배터리가 부족해서 할 수 없을 정도의 네. 지금 물량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배터리 업체, 소재 업체들이라든지 셀 업체들이 갑의 위치로 좀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아주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은 이쪽은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의심하지 말자. 답안지를 이미 보여주는 회사였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포스코 케미칼 지금 52주 신고 계속 뚫고 위로 가고 있거든요. 아까 1년간의 주가 흐름 봤을 때 벌써 50% 이상 상승한 모습인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염장 멘토하고도 2차 전지 소재주 얘기를 조금 해보죠. 오늘 증권사에서 첨보와 관련돼서 굉장히 좋다라는 호평이 좀 리포트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후성도 오늘 괜찮고요. 에코프로 BM도 5% 이상 오르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 아까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 위주로 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종목들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저도 뭐 2차 전지 내에서의 모든 2차 전지 내에서의 순환매만으로도 사실 포트에 담을 종목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네. 사실 2차 전지를 좀 가장 긍정적으로 사실 보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 2차 전지 내에서 일단은 뭐 포스코 케미칼이든 뭐 에코프로든 이런 종목들이 사실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후단으로 따라오는 종목들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미국향 이제 증설이라든지 미국 내 비중이 점점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따라오는 소재주 종목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근에는 뭐 2차 전지 관련된 광물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가장 좀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저도 한마디만 좀 첨언을 하자면은 포스코 케미칼 지금은 사실 뭐 지금 저점 대비해서 2배 가까운 배 가까운 지금 주가 상승률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조정을 받는 타이밍이 온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매수해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말씀하시죠. 계속. 네. 그리고 뭐 관련해서 이제 소재 관련해서 지금 뭐 최근에 좀 늦게 따라오고 있는 종목 첨보라든지 네네.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많이 눌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좋은 뭐 저점에 대한 매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무래도 저는 이제 광물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2차 전지 우리가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셀 업체에서 소재 업체로 내려왔고 양극재 업체에서 양극재의 소재가 될 수 있는 리튬이라든지 니켈 관련된 종목들의 지금 흐름들이 급격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뭐 최근에는 어떤 테마성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그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소재 업체들, 지금 무거운 종목들보다 훨씬 더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좀 포진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뭐 최근에 또 최근에 있었던 종목들 이야기를 좀 보게 되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 영풍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를 사실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리튬 관련된 광물 관련된 단순한 테마 성격이냐라는 부분인지 아니면 정말로 좀 근거가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을 종목에 대한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영풍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건식용 그 배터리에서 광물을 추출하는 능력 그 생산 능력을 90%까지 회수율을 높임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이쪽에서 사실 뭐 영풍이라든지 네. 그리고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된 추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리튬 니켈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근거를 좀 잘 찾아보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이제 염정 멘토께서 2차 전지만 놓고 봐도 너무 좋은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넣을 만한 종목들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은 더 힘들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결정 장애를 다들 앓고 네. 있기 때문에 뭘 담아야 될지 되게 고민되지 않습니까? 두 분한테 제가 딱 지금 이 시기에 나는 탑픽으로 보는 종목 두 종목 2차 전지 소재든 세트든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염정 멘토 뭐 보고 계십니까? 어렵죠? 네, 네. 네, 어렵고요. 예. 네. 일단은 그래도 골라주세요. 네. 일단은 대형주 중에서 이제 본다라고 한다면은 뭐 최근에 이제 포스코 케미컬 탑픽으로 봤었지만 지금은 사실 좀 부담스러운 단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만약에 좀 조정을 전반적으로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에코프로 쪽을 좀 지켜보고 에코프로? 있고요. 예. 그리고 소재주 쪽에서는 저는 리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의 움직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튬 관련주 명확하게는 종목 얘기는 안 하셨는데 리튬 관련주라고만 말씀하셨고요. 우리 이건희 멘토께서는 탑픽 두 개를 꼽는다면 뭘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셀업체들은 뭐 다들 뭐 이제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 뭐 소재주에서 본다라고 하면 네. 지금 그나마 포스코 케미칼이 엄청 치고 나가지만 또 하나의 분야에서는 결국 에코프로 BM도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일단 소재 탑픽은 에코프로 BM을 보고 있고 또 하나 마저 이제 살펴본다라고 하면 지금 동박이라든지 분리막이라든지 이쪽은 뭐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 그다음에 재료 가격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동안 주가가 거꾸로 움직였습니다. 거꾸로 움직였고 네. 뭐 첨보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로 좀 많이 빠졌었는데 그 다음 탑픽으로 저는 오히려 지금 SKI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 바닥에서 올리고 있는 종목 분리막으로 좀 되게 주목을 받았다가 너무 이제 주가가 좀 비싸게 상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정도 자리에서는 충분히 한번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언급하셨고요. SKI 테크놀로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언급을 주셨습니다.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저희가 건설기계 쪽 이슈를 좀 뽑았는데요.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과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점령했던 일부 지역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조금은 이제 정전이든 휴전이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는 재건 이슈 쪽으로 좀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여기에 뭐 사우디 쪽 이슈까지 같이 해서 건설이라든지 이쪽 이슈가 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염정 멘토 건설기계주 조금 점검해 주시죠. 네, 일단 건설기계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시장의 또 상승률을 훨씬 더 뛰어넘는 정도로 사실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보유자의 영역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뭐 현대건설기계라든지 그리고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수급의 힘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수급을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지금 거의 뭐 한 10월 내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일 정도로 뭐 사실 뭐 지금으로서는 지금 뭐 사실 신규로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임은 확실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좀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차익 실현을 하실 때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재건 이슈라든지 뭐 그중 뭐 네옴시티 관련된 그리고 건설의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요. 선반영된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단기적인 이슈로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희 멘토께서는 건설기계 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전쟁 재건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중동 쪽에 이제 큰 프로젝트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기대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지금 리오프닝 기대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이후에 내년 3월 이제 3월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이민대회 끝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시진핑 3년임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는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도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다 기대감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고 실적이 지금 뭐 뒷받침되거나 수주가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네네. 좀 조심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조정이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정이 나오더라도 아마 기대감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 여파로 더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그닥 지금 뭐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바닥에서 지금 사실 PBR이나 뭐 PER 이런 거 계산해 보면 사실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올라온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치고 나갈 수는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또 문제가 있을 텐데
저는 오히려 지금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두산밥켓, 뭐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쪽보다는 이쪽은 어떻게 보면 약간 매출 비중들이 특정 국가에 좀 많이 몰려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진성 TEC 같은 여러 회사에다 납품하고 있는 회사 이런 부품주들을 보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성 TNC 같은 부품주를 보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앞서 잠깐 중국 얘기도 해주셨는데 중국이 사실 주말 사이에 부동산 침체,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서 16개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국의 정책이거든요. 근데 요즘 중국 이슈가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좀 낳고 있죠. 워낙 중국 쪽을 견제하는 세력, 그러니까 특히 미국 쪽의 견제가 심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호재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중국은 살아나지만 우리가 그쪽에다 계속해서 뭔가를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는 여기서 오늘 마무리를 하고요. 두 분과 함께 관심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두 분의 관심주 한번 확인해 보죠. 염정멘토 태양광 수직 계열화 OCI 오늘 앞서 이제 신재생 쪽 IRA의 힘을 받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태양광이랑 풍력 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태양광 관련주 갖고 나오셨고요. 그리고 여긴 또 풍력주네요. 다시 부는 바람. 두 분 다 이제 태양광과 풍력으로 겨루는 오늘 하루가 되겠습니다. 염정멘토부터 얘기를 하실 텐데 네. 염정멘토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케어시스가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난주까지 해서. 네, 그래서 네. 오늘도 이제 말씀하시는 게 지난주처럼 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클래시스 같은 경우가 일단 실적의 호실적 그리고 좀 최근에 좀 저점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일주일간 좀 상승률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비단 이 종목뿐 아니고 최근에 이제 낙폭이 좀 과대했었던 종목 중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신다면은 네. 충분히 또 좋은 종목을 좀 발굴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OCI입니다. 앞서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했었던 IRA에 대한 수혜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이제 태양광 쪽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태양광 관련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태양광 소재인 폴리실리콘이 있고요. 그 폴리실리콘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서 이제 모듈 생산하는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OCI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 생산을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폴리실리콘 생산할 때는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비용적인 부분이 이제 전력에 대한 부분인데 최근에는 이 부분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수력을 이용한 발전 설비를 이용해서 그 효율성을 좀 높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 좀 안정화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중국의 폴리실리콘 비중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정책적인 면이나 그런 가격에 변동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좀 출렁였지만 오히려 가격적인 안정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폴리실리콘에 대한 생산을 통해서 지금 미국 내 자회사인 미션 솔라 에너지라는 곳에서 지금 이제 태양광 모듈을 좀 생산할 예정입니다. 실제적으로 모듈 생산, 미국 내에서의 모듈 생산으로 인해서 미국의 IRA 수혜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20메가와트 정도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1기가와트시까지로 확대를 하면서 한 5배 정도 캐파 증설을 할 예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는 2023년 내년 좀 말 정도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부분 고스란히 세제 혜택으로 IRA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의 그 태양광에 대한 모듈 자체에 대한 부족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 연간으로 필요로 하는 미국 내에서 연간으로 필요로 하는 그 양 자체가 태양광의 모듈량 자체가 25기가와트 정도라고 하는데 현재 미국 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게 한 5기가와트 정도씩.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 사실 국내 기업에 대한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OCI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태양광 쪽뿐 아니고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 플러스를 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과 함께 음극재 소재인 그 피치에 대한 부분을 국산화에 성공을 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부분 그 합작법인을 설립해가지고 2차 전지 음극재에 대한 소재에 대한 부분까지 사업을 좀 확장시키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에서는 아직도 이제 반등이 아직 좀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고점이 14만 6천 원까지 갔었던 종목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일단 10만 원 밑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반등이 좀 올라오고 있고 앞으로 만약에 수급의 힘이라든지 IRA에 대한 다시 한번 좀 법안에 대한 강력한 어떤 좀 수요에 대한 좀 모멘텀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충분히 다시 또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1차적인 목표가로 일단 13만 원 선에 대한 회복 1차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OCI 목표가 13만 원에 손절가 9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건희 멘토께서 가져오신 CS윈드도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예, 제가 9월 26일 날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그 뒤로 좀 안 좋다가 뭐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 일단 지금 CS 윈드 보면 연내 이제 미국의 첫 대규모 해상풍력용 타워 공급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미국 CS 윈드가 지금 전 세계 공장을 거의 다 대륙별로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신규 공장 같은 경우 25년에 이제 동부 해안 쪽에 만들어지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포르투갈에 있는 이제 기존의 법인을 인수했던 법인이 있는데 그쪽을 그쪽을 거점으로 해서 대서양 건너로 이제 납품을 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포르투갈 생산 법인이 당분간은 미국향 물량을 공급하는 그런 기지가 되지 않겠나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연내에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이제 인수한 법인 자체가 미국의 기존 프로젝트에 납품이 예정되어 있던 회사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수받아서 그대로 이제 추가로 물량을 좀 납품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IRA 관련돼서 미국 내 생산 타워 보조금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보조금 내용 자체도 확정이 됐는데 이 부분도 이제 같은 유럽 쪽이기 때문에 뭐 혜택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결국엔 유럽의 지금 2025년에 설치 예상량도 지켜보시면 지금 내년이 2023년인데 2025년에 이제 계획된 양들이 지금 벌써 지금 현재 기준보다도 한 30%에서 50% 이상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풍력단지들이 계속 지금 착공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향후에 미리 수주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CS윈드가 풍력 타워에 대한 수주를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수주가 이끌면서 실적을 잡아당기는 이제 그런 모습이 주가를 잡아당기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한 7만 1,000원 정도에서 걸리는 선에 한번 걸렸다가 지금 오늘 쉬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7만 1,000원에서 8만 한 5,000원 구간 사이에 예전에 이제 물려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을 잘 거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가볍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 7만 원대 약간 걸려 있는데 이거 돌파하면 위로 목표가 지금 10만 원 제시하셨으니까요. 조금 더 쉽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방 산업들이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다들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점,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 그다음에 이렇게 새롭게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주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죠. 오늘 관심주로 두 종목이 나왔습니다. CS윈드 그리고 OCI. 이건희 멘토, 염정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